네, 오늘은 환원동각 두 번째 시간 혼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전반적으로 환원동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동일 시간에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운명의 패턴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즉 사람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한 이런 이제 차이점에서 기인이 되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뭐 정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 그렇죠?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어떤 조상, 혈통, 가계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같은 동일한 팔자, 동일한 연월일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각기 그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운명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불가에도 보면, 불가에도 그렇고 뭐 그 명심보감 같은 데도 보면 적선지가의 필요여경하고 적악지가의 필요여앙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나는 현재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종일관 나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생에 나의 조상이 뿌렸던, 나의 조상이 심었던 그러한 원인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그 결실로서 내가 지금 현재에 와서 운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또 다른 씨가 돼가지고 내가 또 다른 이생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업의 씨앗을 내가 뿌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내 다음 생에 내 혈통, 내 자식, 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단순하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연월일시의 운명의 틀을 가지고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애월하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이미 나 이전의 조상의 인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가계와 혈통을 타서 이 땅에 이 현실에 태어난 게 되는 거고, 결국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글자를 보면 이건 이제 구름 문자죠. 구름을 뜻하고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귀신 귀자를 뜻하고, 이제 혼하고 비슷한 말 중에 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도가에서는 혼이 3개가 있고 그리고 백이 7이 있어서 3혼 7백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의 근원은 하늘에서 왔고, 양으로 하늘에서 왔고, 백의 근원은 땅에서 왔고, 즉 하늘 기운인 건 기운과 땅 기운인 곤 기운이 이 음과 양으로 맺어져 가지고 이 현상에 유형화된 그런 정신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이 생에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계 선생은 이렇게 이제 그 백이라고,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환혼동각에서 조상줄이 다르고 뭔가 혈통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의 삶도 사뭇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그 명조에 보면 이렇게 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년, 월, 일, 시가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자리를 나의 이전 과거생, 뭐 전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거를 조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궁성론에 있어서는 연주를 가지고 특히 연지나 연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상주를 얘기를 하고 이 연월의 십성이 보통 사길신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사길신이라고 하면 재관인식이 되겠죠. 이렇게 사길신으로 갖춰져 있으면 조상지울이 좀 길했다. 뭐 벼슬도 살고 남한테 주변에 많이 베풀기도 하고 학문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이게 이제 연주 월주 자리에 이렇게 그 뭔가 그렇지 않은 사흉신으로 좀 가꿔져 있으면 뭔가 조상의 업이 좀 많고 이 생에서 내가 조상의 업을 좀 많이 해소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원천적인 인자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 태어나는 이렇게 연월과 날을 중심으로 하는 일시가 이렇게 이어지는 자리가 사실은 월지의 환경인 거고 이게 계절인 거고 또 격이 시작이 되는 거고 부모 자리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그 대운이 시작되는 자리고 하기 때문에 월주의 환경, 특히 월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렇게 연월 일시로 나누고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 중당 시절, 그러니까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의 중기 정도 때에 이허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허중 명서라고 하는 이쪽 명리 역사에서는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이허중 명서에 보면 실제 그 이전에는 이렇게 연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민년이다 하면 이민년 연간을 록이라 했고 그리고 연지를 명이라 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민년하면 이민개민하면 금박금 얘기하듯이 이거를 나붐을 농명신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삼명을 가지고 고법에서는 운명을 감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연주가 있으면 연주는 사주에 포함됐던 게 아니고 태원 월일시 그러니까 이렇게 태원하고 그다음에 월하고 일하고 시 이것을 가지고 사주라 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허중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서자평 선생이 오면서 이 태원을 없애고 연월일시를 가지고 연주 기준으로 보던 방식에서 일간 기준으로 명을 보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십천간 12지는 있었고 태어난 연월일시도 있었고 이랬지만 뭔가 사회가 발전하는 단계나 구성이나 여러 가지 신분제의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포커싱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어떤 신분의 그 질서가 명확했고 뚜렷했고 본인이 아무리 잘난 재주와 역량이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태어난 가계를 무시할 수가 없었죠. 태어난 연월의 환경에 주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벼슬했으면 자식도 벼슬할 수 있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상인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장사를 했어야 됐었고 이러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났어도 그 신분의 질서나 신분의 벽을 뛰어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당조 이후에 뭔가 이렇게 그 정치 체제가 완비가 되고 그러면서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이 이렇게 좀 필요가 됐고 뭔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재 등용의 어떤 이런 당위성이 대두가 됐고 이래서 과거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인재를 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보다도 개인적인 역량 차이가 더 이렇게 강해지는 이런 차이 때문에
내가 태어난 연월의 환경보다는 그러면 나의 능력이 더 요구될 수 있는 이래서 사실은 이제 일주 기준으로 보게 된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 태원 월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봤다라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오는 시절은 점점 나하고 또 어떤 내가 시주라든지 이런 어떤 이 무게 중심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절로 이렇게 명리를 보는 관점들이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렇게 이제 태원을 볼 때 지금 명리 보시는 분들도 태원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있는 드러난 글자 이렇게 연월일시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태원이라고 하는 거는 입태월을 말하는 거죠. 입태월. 즉 나는 내가 지금 현재의 연월일시의 시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럼 과연 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나의 선천의 에너지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방식이 있죠. 입태월이라고 하는 거는 월간에서 이렇게 전진으로 일위를 합니다. 그리고 월지에서 전진으로 3위를 하죠. 3위. 예. 그럼 이를테면 지금이 만약에 신축월이다. 그러면 신축월이다면 예를 들어 나의 어떤 내가 신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신에서 한 자리를 더 가면 임이 되고 그리고 축에서 세 자리를 더 나가면 축, 인묘, 진. 그렇죠? 진. 그래서 여기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축년 년도 있을 거고 신축월 일 시주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입태월이 임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이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불과 한 4,500년 전에 이렇게 감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이 되고 나서 이 전체적인 사주 구조 중에서 임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태원은 그러니까 태원지를 좀 중요시하게 봤기 때문에 월간이 이 월지를 좀 생한다든지 서로 상생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조금 더 중하게 봤고 전체적인 사주에서 이를테면 조우가 좀 안 맞으면 조우를 좀 맞춰준다든지 이런 형태들로 이렇게 이제 태원을 많이들 활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원이 있으면 이 태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한 자리를 앞으로 가고 세 자리를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거는 과거로 쭉 돌아가 보면 약 한 270일 전 내외가 됩니다. 약 9개월. 우리가 보통 입태가 되고 나서 10달 정도 나면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렇게 따지면 약 한 출산 입태일 수 복중의 기간으로 보면 약 한 256일에서 296일 사이에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이에 월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런 달이 걸리고 요 달에 중간이 되는 276일 전후로 이것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따져보세요. 그러면 276일 전후로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날에 천합지합하는 만약에 경술이일이다 하면 천간이 합하면 을이 되고 지지로 육합하면 을묘가 됩니다. 을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년이 있고 입태월이 있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기운의 흐름,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떤 입태월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고 결국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연월의 환경을 가지고
조상의 환경, 또 내 혈통의 환경, 내 과거생의 환경 이런 거를 추론할 수가 있고 또 직전에는 내가 뭔가 내 연월일시 명조를 받고 나오기 그 바로 전에 나는 어떠한 에너지의 형상을 가지고 나오게 됐느냐 이런 부분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주팔자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전에 내가 입태월하고 천합지합하는 이 천합지합하는 입태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태일 내가 이렇게 그 부모 모친의 이렇게 궁에 착상이 돼서 혼이 입혼이 돼서 뭔가 이렇게 딱 이생의 어떤 생명 태동이 시작됐던 그러한 것을 연월 즉 연하고 그러니까 연은 생년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하고 월하고 입태일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입태일을 골라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하고 그리고 월하고 일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연이 정해졌기 때문에 월이 정해지는 거고 월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이 정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월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에서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할 수 없는 내 부모 조상 환경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그 유불리를 본다라고 하면 내가 목화토금수의 어느 오행으로 하나로 태어났고 그러면 그 오행이 태어난 월지의 환경 지금 이를테면 아직까지는 칼렌다 이어로는 이민년이지만 지금 현재의 아직 그 기운은 신축년의 신축월이 되겠죠. 그렇죠? 신축년의 신축월. 그럼 신축년의 신축월에 만약에 태어나는 누군가의 신생아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이 축이라고 하는 환경은 축이라고 하는 환경은 겨울에 막바지 엄동설한 뭔가 해자를 거쳐 가지고 축에서 뭔가 생명의 새로운 봄 활동을 태동하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위가 꽉 막혀가지고 꽁꽁 얼어있는 그런 엄동설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축입니다. 그러면 이 축의 환경에서는 결국 뭡니까? 생명의 다음 봄을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할 수는 있어도 뭔가 이렇게 그 막 꽃 피운다든지 활발하게 드러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 축에 맞는 에너지성을 맞는 그러한 일간들은 임이라든지 정이라든지 갑이라든지 신이라든지 그렇죠? 기토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들을 목화토금수가 축월에 났다라고 하면 내가 내 계절에 만난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수라든지 병화라든지 을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경금이라든지 이렇게 무토라든지 무토가 만약에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내가 좀 불리한 환경에 그러니까 환경의 혜택을 받는다라기보다는 환경을 좀 극복을 해야 되고 뭔가 환경으로부터 내가 어떤 저항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이를테면 이 엄동설 안에 꽁꽁 얼어있는 겨울에 뭔가 나팔꽃 씨앗이 하나가 날라 들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 계절 환경에 내가 여하한 어떤 그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전라도 속담에도 보면 이것을 대나무에도 보면 이게 왕대나무가 있습니다. 왕대나무. 왕대나무.
그러니까 왕대나무에 왕대나고 신하대나무에 신하대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 통으로 돼 있는 이런 왕대나무에 왕대나무 뿌리에서 왕대나무가 나고, 그리고 이런 아주 조그만, 이런 어떤 볼품없는 이런 신하대나무에서는 신하대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말이 결국 이 혼이라고 하는 거를, 환원동백의 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 명리학적인 입장으로 보면, 아, 이게 사주가 유전하더라. 그 가계에, 그 혈통에 유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줄의 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현세에서 그 업의 작용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명조의 사주팔자를 타고 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나의 어떤 개인의 인생 행로라고 하는 것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그 한자를 섞는다라고 하면, 길한 꽃은, 길화는 대개 길한 열매를 맺고, 길화는 개 길실이고, 흉화는 개 흉실이라. 같은 말입니다. 이 왕대나무 신하대나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렇게 길화, 아름다운 길한 꽃은 대개 길한 열매를 맺고, 길화는 개 길실이요, 흉화는 개 흉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내 과거생의 혈통의 과거의 어떤 가계의 조상의 그러한 길한 업이든 선한 업이든 그 업의 연결고리의 인자 속에서 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리를 이해하고 또 동일한 연월일시에 태어났는데 왜 운명이 다를 수가 있을까, 똑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달이 되면 2월 4일 날이 이제 입춘이 되기 때문에 해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출산 태기를 의뢰를 받았어요. 출산 태기를. 사실은 이미 태어난 사람의 운명을 감명을 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트렌드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의 운의 희기를 알려주고 하는 거는 이미 에너지가 연월일치로 정해져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그렇죠. 제왕절개로 태기를 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프레시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인생을 그렇죠. 어쨌든 저 같은 이제 이런 업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이분이 2월 8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 출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출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날을 좀 뽑아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예약을 잡아서 제가 아주 심사숙고를 해봤어요. 심사숙고를 해봐서 했더니 이 중에 웬만하게 힘든 날이, 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이 있는데 한 4개 정도, 4일 정도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나와서 이제 이 아기 엄마 되실 분이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신 거여 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그 날짜를 말씀드리기 전에 물었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자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까?
그래서 자기는 뭐 전문가 쪽으로, 그러니까 의료업 계통의 전문가 쪽으로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뽑은 네 가지 날 중에는 자 100억 부자가 있고, 그리고 안철수 씨 사주도 들어 있고, 그리고 일반 공사직에서 편안하게 직장 생활, 조직 생활 하실 수 있는 명이 있고, 그리고 60년 만에 딱 한 번만 오는 명이 있습니다. 한 번만 운이 있는데,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 한 날을 정해 드릴 테니까, 이 날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제가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한데, 이 날이 상당히 그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는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뭐 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그 공기업에 다니신대요.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러면 이 이제 친가 쪽이죠. 그 아이의 할아버지 되실 분은 그냥 좀 평범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외가 쪽은 좀 어떠셨는지. 그랬더니 외가 쪽에서는 의료계통이 계시다라는 거죠. 의료업에. 있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던지니까, 이분이 출산 과정을, 입퇴 과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이제 39이신데, 노산이죠, 어떻게 보면. 여자 나이로 노산입니다. 노산이고, 작년인가에 결혼을 했고, 그때 그 당시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봤겠죠. 그 여성분의 산모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절대로 자연 임신을 못한다.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 임신을 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근데 이분이 자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기적이라고 했대. 기적이라고 했대.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태몽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태몽을. 자기 이제 친정 아버지도 보이고, 뭐 어떤 다른 이제 태몽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찝은 날이 언제였냐면 2월 18일, 2월 18일 새벽 인시였어요. 인시. 그러니까 이날이 이 인시가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물었거든요. 이렇게 태기를 해드리면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의사의 협조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가능하대요. 자, 가만히 그 상담 내용을 반출해 보니까 아마 집안에 있는 어떤 그 의사한테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잠도 못 자고. 웬만한 관계 아니면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응급실에 실려온 산모나 이런 경우 아니고 시간을 선택해서 나는 이런 경우라면 의사 편한 시간에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온 시간이 뭐였냐면 천원일기격이라고 하는 이민을 제가 선택을 해드렸어요. 그 전에도 어디서 이렇게 봤나 봐요. 다른 데서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이민도 남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천원일기격은 굉장히 기격 중에 속하죠. 그죠? 천원일기가 크게 보면 사갑술이 있고, 그죠? 사갑술이 있고, 의류가 있고, 병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미가 있고, 무오가 있고, 기사가 있고, 경진이 있고, 그렇죠? 신묘가 있고, 이렇게 임인이 있고, 임인이 있고, 해가 있어요. 해. 천원일기격 중에서도 이렇게 천극지충하는 이런 갑술, 의류, 그리고 병신, 이를테면 신묘, 이런 일주들은 참
천원 일기격 중에서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간 지지가 서로 순하게 상생하는 이런 구조에서 이걸 사이민일 천원 일기격은 기본적으로 종격으로 보고 그렇죠? 종악격으로도 보고 식신을 놓고 인중에 그렇죠? 이렇게 식재관을 놓고 귀인을 놓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 전체의 천원일기격 중에서도 귀격을 짭니다. 귀격을 짜고 말 그대로 같은 천간의 임이라고 하더라도 임인년만 있는 거예요. 지지에 자인진 오신술이 6개가 붙을 수가 있는데 임인년만 천원일기가 되는데 마침 2월 8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 이 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월을 이게 이 출산 예정일이 여기 걸쳐 있기 때문에 요 날은 이미 편중이 돼 있어요. 어느 날로 일간을 잡더라도 연월의 환경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이 태아가 이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겠는지. 지금 이제 그 연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연간 한 30만 명 정도 내외? 작년에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올해 30만 명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도 저출산이라. 그런데 이게 이제 30만 명을 이렇게 나누면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880명 정도가 태어나고 이걸 12시간으로 나누면 이렇게 한 시즌에 걸치는 태아 수가 약 68명 이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남아인 경우 남녀를 구분을 하면 한 30명 정도가 돼요. 34명. 34명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천원일기격이 지금 여하였다라고 하면 이민이니까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운이 그렇죠? 식재운으로 쫙 흘러가니까 상당히 운을 평생을 거의 다 잘 써먹는 건데 이게 역으로 간다면 신유술대운을 거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격을 논다고 하더라도 여아가 쓰기에는 여자아이가 쓰기에는 조금 운이 약간 불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쭉 이러한 가계라든지 이러한 여러 그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태몽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이 날을 쭉 택일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친하고 엄청나게 찰떡궁합이야. 모친하고 모친하고가 이게 오시, 진일, 그 다음에 축월,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연월일시지가 다 이렇게 합이 붙었어요. 합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친의 사랑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30여 명 되는 이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러한 아이 중에 분명히 그 조상줄이 다를 거고 아버지의 직업 환경도 다를 거고 또 양가 부모들의 그 혈통줄의 에너지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식신을 다 놨잖아요. 이 안에 식재관이 있어가지고 재관을 다 그대로 쓰고 식신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 독특한 어떤 특화된 이러한 역량, 능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사주로 전문가 영역으로 갈 거다. 그런데 전문가로 가서 나중에 그러니까 승진이 때마다 되는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어떤 그 운명의 형태는 아니고 그렇게 가서 나중에 그러한 그 명예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법관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의사도 가능한 거죠, 이게. 그죠?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서 그쪽에서 성공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명으로 될 거고, 모친이 지금 이제 39이잖아요. 모친 살아생전에 이 자녀의 영화를 다 보고 돌아가실 거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본 거는 이렇게 명주만 본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앞으로 타고 맞이하고 흘러가서 누리게 될 운까지를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그 양가의 부모의 환경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해서 이 날짜를 딱 집어드렸는데, 아까 100억 되는 그 명조는 제 친구 중에 초년에 좀 고생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민 해가지고 을일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대운을 잘 만나서 아주 그 적수공건으로 빈털터리로 상경을 해서 이렇게 그 부를 이룬 친구가 있고, 또 시주가 맞다라고 하면 안철수 씨 사주도 이민의 을미의 병술이에요. 그날이 걸려요. 8일에서 20일 사이에 걸리더라 이거지. 네. 그래서 제가 진술충미일 다 빼고, 진술충미일은 아무래도 좀 불리함이 있고, 또 인이 있어서 중간에 개사일 한번 걸리고 이랬는데 다 인사신이 좀 세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날 빼고 이래도 이렇게 이민이라고 을미일도 약간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을미일하고 그 다음에 정유일 이렇게 좀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집안 내력이나 또 모친하고의 어떤 관련성이나 연관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에너지를 받아 쓸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60년 만에 한 번 오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전에 아까 이태월 계산했듯이 그 전에 이태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출산이 요 시간대에 걸린 거예요. 걸린 거고,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저한테까지, 그러니까 딴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거는 왠지 아닌 것 같다. 이 모친이 약간 이 명리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으세요. 있으셔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이제 다시 의뢰하신 거고, 또 본인 입장에서 다른 한 날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그날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과거 같으면 그냥 애가 생기면, 입태가 되면 10달 동안에 잘 자라고 낳아야 되죠. 그죠? 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을 갖고 나오든지 간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의료기술이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타고 나오는 날짜를 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고, 이러한 출산 예정일에 걸렸고, 그리고 또 그래도 2년 있는, 어찌 보면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의뢰가 와서 제가 진짜 심사숙고를 하고, 그리고 부모의 이야기나 쭉 전반적인 양가의 그런 내력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이 정도면 이 아이가 이 에너지를 받아서 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제가 좀 확신이 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크리에이터가 된 거죠. 그렇죠? 이 크리에이터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건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어떤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이런 부분을 아주 압박감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서도 이 환혼동각의 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죠. 이렇게 그 사주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연월일시에 운명의 옷을 입고 옷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건데, 결국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주로 쓰면서 이렇게 살아갈 건데, 이 또한 보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수용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조상줄이라든지 이런 혈통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태어나는구나. 만약에 30명이 다 의사 집안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죠? 아버지가 직업이 이렇게, 그죠? 이런 온전하지 않은 집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꼭 이렇게 다른 동일한 시간대에 태어날 수 있는 나머지 30여 명의 신생아가 동일한 인생길, 동일한 인생의 여정을 꼭 누린다라고 보기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선택한 이 아이는 분명히 잘 될 거다.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인연줄이 못 지나고도 연대라든지 운이 좀 잘 맞았고,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가볍게 그리고 확신 있게 해서 선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서도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게 사주는 반드시 유전하는구나. 이런 거는 가족 사주나 인연이 있는 부모하고 자식 이렇게 가족 사주를 보면 그런 경우들을 체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내가 동일한 사주팔자로 태어났어도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인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생에서 진짜 그 선연의 선업에 씨앗을 뿌려야만이 적덕한 가해 필유여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내가 당대는 아니더라도 그죠? 적선을 하면 덕을 이렇게 쌓으면 이 쌓여진 덕이 선이 돼서, 그죠? 선이 돼서 내 당대라든지 아니면 내 후대, 자손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손자라든지 이런 데에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연월일시라고 하는 내 사주의 옷을 입고 요즘 수명이 많이 늘었으니까 뭐 80을 살든 90을 살든 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금색이 내 인간 수명이 130세까지 될 거다라는 이런 말이 있던데,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에 이런 어떤 그 사주 코드, 이런 운명의 코드를 갖고 태어날 텐데, 이거는 내 과거생의 조상들의 인연줄의 업을 내가 받고 태어난 거고, 그 인연줄에 의해서 자경력에서 태어난 거고, 나 또한 내 후손들한테는 나는 또 조상이 돼서 후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내 당대의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내가 짓고 쌓는 신구의의 삼업,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유무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내 자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수수법칙이고 인과법칙이고, 그죠? 하기 때문에 명리를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명리를 공부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주 유전의 법칙을 좀 자각을 하셔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역량이 되고 뭔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아니면 마음 자세가 된다라고 하면 뭐 도움을 받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베풀고 이렇게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이렇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좋지 않겠나. 사람은 죽을 때, 제가 어디 그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던데, 이러면서 죽는답니다. 껄껄껄 하면서 죽는데요. 껄껄껄 하면서 죽는데. 껄은 많이 베풀 걸, 많이 베풀 걸, 용서하고 살 걸, 살 걸, 살 걸, 살 걸, 살 걸. 요 걸은 재밌게 살 걸.
재밌게 살 걸. 껄껄껄하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도 건강 수명이 많이 늘어나야 돼.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또 어떤 백세 할머니가 쓴 글에 보니까 다 재밌게 살고 다 이렇게 멋지게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지를 못 움직이고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누워 있게 되면 그 요양보호사 아줌마가 자기 돈 다 쓰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미치고 실질적으로는 이민년이 좀 아직 좀 며칠 남았죠. 몇 주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 동해 박 선생의 환원동각의 혼을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나만의 나가 아니다. 내 조상줄의 나다. 또 나는 나만의 나가 아니다. 내 자손줄의 나다. 라는 거를 이런 인연법의 필연성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 신축년 가기 전에 뭔가 좀 해결하지 못하고 좀 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새해 밑에 요 신축월에 좀 많이들 정리정돈을 하시고 새로운 희망찬 이민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